임시정부의 탄생과 의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현재 서울시 문화재 위원이며 전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장이신 문학박사 김용달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전에 여기 와서 광복회 그 건국절이 한참 문제가 됐을 때 건국절 축하한 경북회원님들 모시고 특강을 한번 했었고, 또 제가 20대 경기도 광주, 지금 성남시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강원산성 밑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조선 건국에 반대해서 남원산성 밑에 업성골이라고 지금 담대동인데 거기서 낙항한 이후 그 20대 종성인데 걸쳐서 세고하고 있는 운중에서 어릴 때부터 그 할머니한테 그 당시에 그 해방 광복 이후에 초대 국회의원이 해공신기 선생이었었는데 해공 선생님을 본받으라고 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공 선생이 세운 대학도 나왔고 또 해공 선생의 발자취를 연구한 독립운동가도 있고요. 이러다가 그 광복회 경기도 지부의 요청으로 경기도 임종요인 및 광복군의 그 활동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여기 와서 있는데, 오늘 또 특별히 또 김호동 지부장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은 어떻게 같은가, 어떤 그 관계가 있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좀 해주셔서 해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죠. 105주년. 또 대한민국 연호로 대한민국 106년인데요. 광복회에서 대한민국 연호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106년 4월 12일 오늘 같은 날에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셔서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어제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선거 1인당 이 자유보통 한 표를 갖고 자유보통 선거를 하게 된 이 권리도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주면서 우리 국민들이 얻게 된 권리에 그냥 그 미군족이 준 것도 아니고 외국이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그 나라와 정부를 세워서 우리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또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이런 게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시작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우리가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아들이고, 또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아버지는 3.1운동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헌법이에요. 헌법. 그래서 우리 그 처음에 헌법을 만들 때 재원 헌법이죠. 그래서 1948년 7월 17일 날 재원 헌법을 재정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재원 헌법의 전문이 바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또 정체성을 규명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이에요. 대한민국의 주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국민을 보호하는 울타리예요.
문화재산 그리고 국민들의 영토를 보호하는 울타리랍니다. 이 울타리가 우선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국민들이 항상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니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아들이에요. 옥동자예요. 그리고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해서 이제 민주 독립국을 재건한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지금 현행 헌법도 똑같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게 대한민국 정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의 아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아들은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을 헌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헌법에 보면 이날 우리가 대한민국 30년 이게 1948년이잖아요. 대한민국 원년은 1919년이잖아요. 그래서 30년을 1948년 9월 1일 간보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면서 그 전문이 나와 있고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식 영어를 쓰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 이름에서도 영어에서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그 원동력이 됐던 3.1운동. 왜 3.1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3.1운동은요, 우리 독립을 구걸하거나 독립을 우리 청원한 게 아니에요. 뭐 세계 열강에 우리 독립시켜달라고 뭐 구걸하거나 또 우리 파리가가 회의에 우리 독립시켜달라고 청원하는 게 아니라 3.1운동은 우리 스스로 독립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이때가 일제 강점기 아닙니까? 우리 주권도 일제에게 뺏기고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우리 국민들을 통치를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은 일제 노예나 다름없는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영토는 일제 강점당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제에 대항해서 조선의 또는 대한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은 당시에 보면은 내란죄예요. 내란죄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3.1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냥 요즘 뭐 돌멩이 하나 던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만세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만세 불렀다는 자체가 당시의 법에 엄격히 적용하는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조선 총독부를 타도 그러니까 혁명하는 거죠. 당시의 정부가 조선 총독부였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를 타도한다고 하는 선언이었어요. 즉 이것은 내란, 일본 일제의 관점에서는 내란이고 그리고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만세 한번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됐다. 그게 아니라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민족 대표들이 정말 일제 치하에서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해서 사실은 탑골공원에서 3월 1일 12시에 시민들과 같이 학생들과 같이 독립선언 대회를 열려고 했지만 학생들이 흥분을 해서 또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또 학생들이 다칠까를 염려해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갔잖아요. 그 독립선언식을 가진 그 자체가 내란죄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민족 대표들을 검속해서 그 죄명이 내란죄입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들을 내란죄로 다스려서 사형을 부여하면은 더 한국 민족이 더 과격한 독립운동을 할 것을 염려해서 고안법 출판법으로 적용했어요. 고안법은 최고 2년이요. 출판법은 최고 3년.
그래서 민족 대표들이 3년 아니면 2년을 받는데 그 이유. 그러나 그 당시 이제 그분들이 3.1 독립선언을 준비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하는 일, 내란죄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했다. 그래서 그 독립선언서에 보면은 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중요한 독립선언서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제일 빠른 게 대한독립선언, 길림에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대한독립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이 있고, 그리고 3.1 독립선언이 있고, 그리고 노령 블라디보스톡에서 발표한 대한독립의회, 대한국민의회, 대한국민의회의 독립선언이 있는데, 그 독립선언에 보면은 하나같이 똑같아요. 뭐냐면은 28 독립선언은 나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2천만 민족을 대표해서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선언한다. 그냥 당당하게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독립해 주십사 하고 청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는 독립국이다. 우리는 자유민이다.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을 인정 안 하면 우리는 영원히 싸우겠다. 영원 현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국내에서 3.1 독립선언서도 똑같습니다. 모든 자유, 여기서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인정 안 해주면 우리는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그 만주 길림에서 여기 저 면천 출신 저 조수환 선생이 기초했다고 하는 그 대한독립선언서인데 여기 보면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 독립과 대한민주의 자립을 선포해버려요. 그대로. 그리고 인정 안 하면 우리는 육탄열전을 육탄열전하겠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 연해주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국민의회에서 독립의회 독립선언인데 이건 백암 박은식 선생이 기초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보면은 우리 2천만 동포들을 대표하여 천하만국의 독립을 선언해. 그리고 영구혈전. 우리 인정 안 하면 영구혈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당시에 우리가 국내 동포가 크게 잡아서 2천만 동포라고 하는데 2천만 중에서 목숨 걸고 200만이 독립선언에 참여를 합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2천만 중에 10분의 1. 그러나 어린애들 18세 미만의 애들 빼고 노인네 그 나이 많으신 빼면은 거의 5명 중에 1명이 그 3.1운동에 우리 독립선언에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죠. 당시의 법에 의하면은 목숨 걸고 독립선언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3, 4, 5, 6월 초까지 전국에서 1542회 만세 시위를 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7,509명이 일제에 의해서 희생당했고 또 15,960명이 부상당했고 또 투옥당한 게 47,000여 명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 조선총독부 신문인 매일신문을 보면은 그 감옥 속가 부족해서 학교에다가 새끼들로 울타리를 치고 그 만세 시위자를 가둬놨어요. 그리고 뭘로 다스리냐? 직결내, 조선 태영로. 그래서 그 90대까지 때리잖아요. 3개월 이내에 형에 해당되는 것은 헌병대장이 6개월 처분할 수 있다. 뭘로? 태형으로 벌기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3월, 4월, 5일날 적게는 30대, 많게는 90대까지 이 벌기를 맞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선교사들이 미국에 그 보고한 그 자료들을 보면은 병원에 태형으로 인해서 이 환원되어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걸 찍어서 미국 선교협회에다가 보고한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에
그 전시도 했었는데 엄청난 우리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독립을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라를 세워야지, 그리고 정부를 세워야지. 그게 각지에서 일어나잖아요. 제일 먼저 독립선언한 서울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게 한성정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가 여기서 차동에서, 서대문 차동에서 태어나서 이 수원에서 성장한 홍진, 당시 이름은 홍면희 선생님이 한성정부라는 것을 만드는데, 한성정부를 언제 만드냐면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당시에 홍면희 선생이 한성 법관 양성서 출신이에요. 그리고 법관 출신이고 변호사예요. 그 법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서양의 나라들, 그리고 우리 독립협회의 과거의 경험들을 살려서 의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국민대회라고 하는 대회를 조직해요. 13도 대표. 그리고 4월 2일 날 13도 대표들이 한성정부 내각을 조직을 하고 그걸 발표를 해요. 그게 집정관 총재로 이승만, 국무총리로 이동희,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내무총장의 이동영, 이런 식으로 해서 한성정부를 발표를 하고 4월 23일 날 보신각 앞에서 국민들한테 그것을 추인받으려고 국민대회를 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지는 못하고 일찍 하나, 그래서 모였다가 이제 붙이고 그 선언서, 취지서 선언서만 꾸리고,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노령 국민 대한국민의회에서는 의회 정부를 만들어요. 의회가 정부예요. 그게 바로 소련의 국민의회가 있었잖아요. 소련이 그 2월 혁명, 1917년 러시아 2월 혁명 이후에 국민의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걷다서 우리도 대한국민의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소련에서도 의회가 의회에서 정부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도 의회 정부. 그 다음에 4월 11일 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듭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래서 이제 그 만든 사람들은 누구냐?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노예 상태야. 그래 국내에 있는 동포들이 일제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해외의 동포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주체가 돼서. 어떻게 만들어? 한일 독립 선언에 독립과 영구 혈전을 선언하면서 국외에서 그 당시에 국내가 일제 강점당했기 때문에 국외인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주권이 일제에 강탈당했기 때문에 이 임시정부가 국가주권을 행사하려고 만든, 그래서 임시정부가 대한민족의 대표이고 우리 민족의 정부임을 자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족의 대표고, 그리고 우리 대한국민의 주권을 맡은 정부임을 자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건국의 주체, 그리고 대한민국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가 몇몇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국제적인 관례,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해서 의회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대한국민의회 정부는 대한국민의 의회라고 하는 의회를 만들어요. 그 대의기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을 먼저 만들어요. 그게 바로 한성에서는 국민대회를 만들고 상해에서는 임시의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정부를 이 의회에서 정부를 조각하는 겁니다. 의회 정부를 만들고, 여기는 집정관 정부를 만들고, 여기는 국무총리제, 나중에 이제 9월 10일 날 대통령제로 바꾸는데 국무총리제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국민대회를 선포를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내에 선포하립니다. 이걸 보면은, 그래서 바로 이래서 우리가 아까 지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주의 나라에서 이제 국민의 나라로 대표예요. 이 우리 역사 5,000년 우리 역사에서
그 전까지 계속 군주의 나라였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까지. 그런데 그 5천의 그 군주의 나라라고 하는 주권을 군주가 갖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 주권을 국민이 갖는 나라, 즉 국민의 나라로 만든 게 누구냐? 대한민국 임시정부고 그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를 이어받은 게 대한민국 정부예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는 그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명칭도 이 명칭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명칭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으로 쓴 거예요. 누가 개청을 하면은 바로 이 서울 사람, 여기 서울 신서구라고 하는 서울 사람이죠. 신서구의 아버지는 신태규라고 경기도 관찰사를 하신 분인데 경기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 당시에는 서울 경기라고 했습니다. 이 신서구가 당시에 공화국으로 하자는 데는 다들을 했지만 그 이름을 뭐로 하느냐? 고려공화국으로 하자, 조선공화국으로 하자, 대한민국으로 하자, 말이 많았는데 신서구가 선생이 당시 와세다 대학을 공부를 하고 이 신서구 선생의 동기 동창이 해공 신기 선생이에요. 이게 한성 외국어학교 나와서 일본 와세다 대학 유학을 하신 분인데 이 신서구 동생의 손아래 처남이 철기 이범석이에요. 이게 다 그 집안인데 이분이 우리 대한 제국이 일제에게 망했는데 이 대한으로 망했으니까 대한으로 다시 흥하자. 그래서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줬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는 군주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니까 민국으로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외국에서 보니까 이거 그냥 몇 명이 만들어서 나라 이름 정하고 정부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독립운동 대표자 29명으로 모여서 상해에 모여서 김신부로에 모여갖고 그럼 이 모임을 뭐로 할 거냐? 의회로 하자. 의회 이름을 뭐로 할 거냐? 대한민국 임시의정이라고 하자. 누가 제안을 하냐면 조수왕 선생, 연천 출신 조수왕 선생이 제안을 그래서 그 조수왕 선생의 제안으로 먼저 임시의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임시의정은 4월 10일이래요. 그래서 4월 10일 그 저녁 10시서부터 4월 11일 오전 10시까지 12시간이 둬서 밤새워서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 똑같아요. 다 국민의 나라로 만드니까 국채는 민주제예요. 민주제를 한성정부에서는 민주제를 쓰고 정체는 대의제. 대의제는 요즘 우리가 국회를 어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했지 않습니까? 대의제 국회가 임시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제1조가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를 하네요. 그리고 의회 우선주의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통치하는 임시정부가 그냥 멋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를 내서 어디?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대한민국 헌법 지금 우리 48년 7월 17일 날 만든 대한민국 재헌헌법 제1조 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그 원형이 다 한송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다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다 보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민대 한송정부를 만든 국민대 선포. 자, 이 국민대의 선포입니다. 자, 이 국민대에서 이렇게 임시정부 각원을 만들고 또 평정관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잖아요. 약법이 헌법이에요. 국채는 민주제를 채용함. 제2조 정체는 대의제를 채용. 대의정치를 채용. 이게 국회를 두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기 항상
의회가 먼저 나와요.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영, 그 다음에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헌법, 임시정부 헌법 제1조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하면, 그리고 2조가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고 했어요. 대의정치를 이루 내세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의정치 운영도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지역 국민주권주의는 우리가 만드는 국민주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구의 자연법 사상에서 서구의 그 인권, 그 민권주의가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민주공화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물론 그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독립협회가, 그리고 신민의기회 조선 안창호 선생님 미주의 국민주권주의를 수용해서 정착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어떤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스스로 국민주권주의를 만들었다. 국민주권주의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1917년 7월 대동단결에서 우리 해외 동포들이 대동단결에서 임시정부를 세우자고 선언한 게 대동단결 선언이에요. 상해에서 이것에 이게 보면은 하는 우리 한국은 처음부터 무시이래로 한내 한이요 비한인의 아니야.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우리 한인의 나라고 비한인, 우리 아닌 다른 민족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고유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한인의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 민족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수 없고 우리나라를 통치할 수 없다. 우리는 고유주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런데 일제가 멋대로 한국을 점령해서 주권을 강탈했다. 그래서 이 융희 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것은 우리 고유주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유산이에요. 우리 민족의 유산인데 융희 황제가 멋대로 그 주권을 일본에게 양요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 양요한 날이 바로 그 주권이 국민에게 주권을 융희 황제가 양요한 거라고 우리는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이 남의 주권을 빼는 건 무효이기 때문에 융희 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것은 우리 국민에게 묵시적으로 그 주권을 준 거다. 그래서 황제 주권 포기, 국민 주권 수수, 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것을 우리 국민이 받았다. 이게 바로 황제 주권 포기, 국민 주권 수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그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권리도 이제는 황제가 갖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갖는다. 독립운동의 주체도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도 바로 우리 국민이라는 것을 대동단결 1919년 4월 10일 임시정부 세우기 전에 벌써 우리 주권주의를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권주의도 우리가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독립을 선언을 했고, 그리고 영구혈전을 선언하면서 우리 정부로서, 우리 국가와 정부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일제 강점기에 대다수 국민은 일제 노예 상태가 있고, 한반도는 일제 강점하에 영토를 빼앗기고, 그리고 주권은 일제에게 강탈당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스스로 국민주권주의를 창안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임시정부라는 정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뿌리가 아니고 뭐가 뿌리라는 거예요. 뭐가 뿌리.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가 국민주권주의를 교육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뭘 한 적이 있어요. 다 우리가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느냐.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냥 만들어서 그냥 감투나 쓰고 앉아서 뭐 대통령이니 국무총리니 이러고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역할을 했느냐.
우선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선 뭐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해서 한국의 독립을, 이게 근대에서의 나라 그 국가건국은 영토와 국민과 주권과 그 다음에 그 대회의 승인이 필요해요. 대회의 승인. 우리가 나라를 건국했다는 것을 다른 나라, 다른 국제사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떳떳하게 우리가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노예 상태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이걸 인정해달라. 이게 국제외교예요, 임시정부가. 그래서 처음에 파리가나 회의에 김규식을 비롯한 대표단을 보고해서 아주 열렬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내요? 소련의 레닌 정부에 보내요. 한영건이를 비롯해서. 그래서 소련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독립운동 자금도 받지 않습니까? 200만 루피라는 금괴를 받는데,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소문의 광동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요. 이게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뭐냐? 43년 11월 달에 카이로 회담에서 이때가 이제 태평양 전쟁 이후에 그 전쟁 시기에 이때 아시아 국가들이 거의 다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였지 않습니까? 중국은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반식민지 국가, 대만은 완전히 할양돼 있고 일본에 적어 있고, 우리는 일제 식민지고, 그리고 필리핀은 일제 식민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버마, 베트남까지 다 일제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시아 그 식민지 국가 중에서 일제 폐망 이후에 자유 독립국으로 만든다고 하는, 일제 폐망한 후에 그 나라를 자유 독립국으로 복원한다고 하는 국제적 약속을 받아낸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그것도 누가 했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경에서 김구선생을 비롯한 외무부장 조수환인데, 그 다음에 그 일본 육사 나왔던 이청천 장군의 그 후배였던 장개석을 만나서 아주 그 열렬하게 외교 활동을 하잖아요. 이번에 카이로에 가서 반드시 세계 열강의 수뇌들과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아달라. 그래서 장개석이 한국의 그 독립운동가 임시정부의 한 언약을 어기지 않고 가서 그 처칠과 루즈벨트를 설득을 해서 결국 카이로 선언에서 우리가 독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방법이 이거예요. 우리가 독립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독립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임시정부의 이런 외교적 노력, 그 다음에 그냥 그러면 외교만 했느냐? 봉사활동 했잖아요. 밀러스의 한인 비행사 양성도 만들고, 상해 육군 무관학교, 임시 육군 무관학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신흥무관학교는 뭐 그 이미 임시정부 전부터 만들어서 우리가 군사를 양성해 왔고, 그 다음에 그 신흥무관학교에서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청산리 대첩에서 큰 전과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만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 중앙참의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육군 중에서 만주에 주둔하는 부대라는 게 육군 중앙참의회, 참의부대가 이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마령 전투, 뭐 많은 전투잖아요. 24년 5월달에 그 개동실 총독이 그 압록강 순시할 때 그 마시탄에서 그 참의부 위용대가 그 제등식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큰 24년에 큰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1월 5일에는 김기석 의사가 일본 왕국의 폭탄 놓치고, 그 다음에 참의부 위용대가 그 마시탄에서, 압록강 상근 마시탄에서 제등식 순시선을 공격하는, 이런 게 다 이런 역사가 있었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광복군을 만들잖아요. 광복군 40년 9월 17일 날 광복군을 만들어서 41년 12월 8일 날 미국의 일제가 그 진주만을 습격을 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이틀 후에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문을 발표를 해요. 근데 그때 군대도 없었으면 대일선전포고문이 뭐 그야 요즘 애들 말로 뻥친적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전에 벌써 40년 9월 17일 날 만들고 그런 먹고 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군으로서 한국 광복군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광복군을 토대로 해서 대일선전포고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군 그리고 미군 그 다음에 영국군을 도와서 연합작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국내 정신대까지 만들어서 일제 항복을 우리가 접수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군정을 당하는 건데, 아니, 이 군사활동, 이런 역할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국내에 끊임없이 우리 활동을 알렸잖아요. 독립신문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어려웠고, 독립운동이 어려울 때마다 의협투쟁을 해서 목숨을 걸고, 동경에 가서 일본 천황을 저격을 하고, 그리고 승정 기념일날 그 히라카와 일본 대장을 처단을 하고 이러면서 독립운동을 그 세계에 알리는 거죠. 세계에 알려. 그리고 그러니까 당시에 국내 동포들은 임시정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국내에 들어가서 임시정부를 팔지 않으면 밥 한 끼도 못 얻는 겁니다. 임시정부가 그런 존재였어요. 1919년 4월 10일 날 만들어서 45년 8월 15일까지 27년간 한때 어려운 적이 있지만 한 번도 간판을 내린 적이 없고, 그리고 끊임없이 투쟁을 해서 국내에 들어가서 무슨 만주 독립군 단체니 뭐니 해봤자 소용없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팔지 않으면 어떤 역할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제 강제 합병 나왔을 때 그 학생들이 일본군을 탈출해서 어디를 갑니까? 임시정부를 찾아가잖아요. 임시정부를. 뭐 장주나 김신영이나 이런 분들이 다. 왜 임시정부를 찾아가요? 다 국민들의 그 머릿속에는 임시정부가 있다. 그게 꿈과 희망이었어요. 이 독립의, 한국민족의 독립과 자주의 희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 이게 이 존재 가치다. 우리가 그 암울한 시기를 살아낸 그것이 임시정부의 역할 가치, 발생 가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민족이 독립에 대한 꿈을 잃지 않게 한 게 존재 가치였다. 임시정부가 있다. 중국에 가면 임시정부가 있다라고 하는 이거였다. 그래서 이런 존재 가치고, 그리고 그걸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정부가 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뭐 말이 많지만 초대 그 정부를 보세요. 대통령도 우리 초대 임시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부통령도 우리 임시정부 재무총장이었고,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도 광복군 참모장 이시대였던 이범석이었고, 무인서 장관도 이청천이었어요. 이거는 임시정부와 관련되지만 다른 다 법무장관 이인도 한일 변호사죠. 재무장관 김도현도 28 독립선언 났던 분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전진한 사회장관 전진한도 한일 노동가죠. 조과 농림부 장관도 공산당으로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죠.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헌법으로만 계승한 게 아니라 인적으로도 계승하고 있고 군대로도 계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를 보면은 우리가 미군정 국방부라고 하는 통일부장이 광복군 참모총장이었던 유동열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국방부로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 국방부가 되는데 국방부 장관이 이범석이고 차관이 최윤석 선생님이에요. 공군 참군하신 분. 그리고 이 얼마나 많은 분들 성호성, 최용재, 최덕신, 이준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신, 구시복, 박기성, 김동주, 광복회장했던 김영일, 김국주 선생, 이게 다, 이 안춘생, 또 지금 보훈부 장관의 시아버지였던 권준 선생, 또 박식찬 선생, 박은식 선생의 아들이었던 박식찬 선생, 김홍일 장군, 박영준 장군, 박한익 선생의 아들이 박영준 선생, 안중근 의사의 조카였던 안춘, 다 초기에 정부나 군에
임시정부와 강력군 출신들이 인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우리가 뭘로 할 수가 있느냐. 우선 민족혁명을 있었다. 민족 3.1운동이라고 하는 민족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립됐다고 하는 이런 발생가치. 그리고 그것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어받는 게 대한민국 정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정부냐? 군주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였다. 민주혁명을, 민주주의의 진정한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회도 만들고, 정부도 만들고, 그리고 정당도 만들고, 이게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대표기관이었어요, 임시정부가. 그래서 당시에 일제의 주권을 뺏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부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대표기관이다 주권기관으로 자임하면서 27년간 활동했었다. 한 번도 쉼 없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해서 오늘날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박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고, 우리가 그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듯이 그 대한민국의 아버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알아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 기념식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고맙습니다.